일반 커피 한 잔을 섭취하면 인지 능력이 즉시 개선되고 반응 시간이 더 빨라지고 주의력이 향상됨이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양의 뇌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커피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치매와 커피에 대해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뇌 이야기에서는 왜 커피가 좋은지, 어떻게 커피를 마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는 커피 나무 열매의 씨앗인 커피콩을 볶은 뒤에 갈아서 물에 우려내는 음료입니다. 커피를 포함해서 많은 식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발견됩니다. 폴리페놀은 그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수천 가지가 넘고 그 기능으로는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당뇨, 항고혈압 등의 건강에 유익한 효과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에도 이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체내에서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를 노화시키고 기능을 저해시키고 질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페놀은 좋은 항산화제여서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고 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식물성 식품에 종류에 따라 얼마나 많은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100g을 섭취할 때 다음과 같은 농도로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도에는 0.47ml, 통곡물에는 0.6ml, 감자에는 1.6, 딸기에는 2.16, 녹차에는 2.45, 케일에는 2.68, 크림베리에는 3.29, 70% 다크 초콜릿에는 8.38, 블루베리에는 9.24, 볶은 커피콩에는 22.73m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양을 섭취하였을 때 커피가 포도에 비해서 48배, 통밀에 비해 37배, 감자에 비해서 14배, 딸기에 비해 10배, 녹차에 비해 9배, 케일에 비해 8배, 크림베리에 비해 7배, 다크 초콜릿에 비해 2.7배, 블루베리에 비해 2.5배 높은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커피에 이러한 건강에 좋은 항산화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마시고 싶은 만큼 아주 많이 마셔도 건강에 좋을까요? 커피는 인지 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커피 복용량과 인지장애의 상대적 위험을 조사한 연구에서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면 한 잔 미만으로 마시는 것에 비해 인지장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 마시면 머리가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루에 2잔보다 더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인지장애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커피 섭취량은 2잔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61세에서 80세 사이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배정 시험에서 카페인 100mg이 포함된 커피 220ml, 즉 일반 커피 한 잔을 섭취하면 인지 능력이 즉시 개선되고 반응 시간이 더 빨라지고 주의력이 향상됨이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커피가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은 정신을 활성시키는 자극제입니다. 뇌를 자극하여 각성되게 하며 집중력을 높여주고 즐겁고 활기 넘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동시에 심장 박동과 혈압을 높이거나 불안감, 불면증을 유도할 수 있고 이뇨작용이나 설사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카페인은 수면을 유도하는 분자인 아데노신과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데노신 수용체의 자리를 아데노신 대신에 비집고 들어가서 졸림작용을 차단하여 깨어있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우리 뇌는 주기적인 카페인 섭취량에 적응하게 됩니다. 카페인에 의해서 아데노신 수용체가 차단되게 되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만들어내서 아데노신이 자신의 역할, 즉 졸리게 만드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전에는 한 잔만 마셔도 각성작용이 일어났는데 주기적으로 마시다 보면 더 많은 아데노신 수용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각성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카페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마시던 커피를 끊게 되면 두통이나 피로, 우울감 같은 금단 증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페인을 더 이상 섭취하지 않게 되면 많이 만들어졌던 아데노신 수용체는 며칠 내에
내로 사라지고 신체는 다시 적응하게 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반감기는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즉 카페인을 섭취하고 5시간이나 6시간 지난 후에 섭취한 카페인의 50%가 몸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절반이 되는데 5시간에서 6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카페인을 섭취하면 10시간에서 12시간 후에 섭취한 카페인의 25%가 여전히 몸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에 포함된 카페인의 25%는 자정까지 몸에 남아있어 수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회복을 위한 깊은 수면인 비렘 수면의 길이를 단축시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특별히 잠을 뒤척이지 않았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해 잠이 깬 후에도 상쾌한 기분이 들지 않고 재충전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는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과일이나 차, 야채에 비해 항산화제가 훨씬 높은 농도로 들어있어서 적은 양으로도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는 하루에 한 잔에서 2잔만 마시자는 것입니다.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 마시면 아예 마시지 않는 것보다 인지 기능을 더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잔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시면 인지 기능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는 가능한 아침에 마시자는 것입니다. 오후에 마신다면 마시는 양을 약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피로 흡수한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6시간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마신 커피는 잠을 설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은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커피는 가능한 아침에 마시거나 오후에 마신다면 양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커피 식습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